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고사성어 1월 13일. 오늘 우리는 지피지기라고 하는 새로운 고사성어를 만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지피지기. 지난 시간에 어제 만났던 관포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관중이라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고사성어였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지피지기는 손무라고 하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관중, 손무 둘 모두 굉장히 빼어난 인물로 널리 이름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 지피지기. 아마도 지피지기는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환을 가지고 이 내용을 먼저 간단히 한번 소개하죠.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잘 싸울 수가 있대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손무입니다. 손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병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병법. 병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읽거나 역사 소설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요. 병법은 바로 전쟁의 기술을 말합니다. 손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책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재밌게도 이 손자병법은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손자의 병법, 손자가 남긴 전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 제목은 전쟁의 기술입니다. Art of War. 자,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적은 손해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죠. 이 책에는 여러 유명한 표현들, 구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말이 지피지기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나와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이죠. 그쵸, 여러분? 나를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제 책에 실려 있는 말은 아니에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풀이하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즉, 싸울 때마다 이긴다.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싸우는 족족 이기겠습니까? 전쟁에는 이길 때도 있지만 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본래 손무, 즉 손자병법의 주인공이 한 말, 손자병법에 실린 말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와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지피지기 하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크게 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손무가 살았던 손자병법이 그리는 시기,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이 일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손무처럼 병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치를지를 개발하는 시기였지만, 근데 이때 발견되고 연구되었던 병법, 싸움의 기술은 비단 전쟁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날에도 병법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피지기는요, 모든 승부에 필요한 지혜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이라는 활동보다는 오늘날에는 경기, 보통 이제 스포츠 경기를 전쟁에 많이 비유하죠.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에서도 승부가 중요하죠.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근데 승리를 거두려면, 패배를 피하려면 지피지기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 지피지기는 전쟁에만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시험을 치르고 여러분도 같은 교실에 있는 혹은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그리고 내가 치러야 할 시험의 특징을 잘 분석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피지기는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피지기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중요하죠.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첫 번째 표현, 지피지기를 한번 천천히 써보죠. 지피지기. 지자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지능이라고 할 때 이 지자를 쓰고요. 피는 상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쪽이라는 뜻이 되고요. 저쪽과 이쪽을 상대와 나를 뭐라고 하냐면 피차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피차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 있지만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면 좀 쓸 때가 있습니다. 피차 뭐 이렇게 서로를 아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지기. 기자는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자기 할 때 기자입니다. 나라는 뜻이고요. 어제는 바로 지기라는 말을 이야기했었죠. 여기서는 자기를 안다는 뜻이지만 이 지기는 또 어떤 뜻이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써보죠. 네. 일찍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은 네. 뭐 메시지를 남기고 조용히 나가도 됩니다.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진행했던 클래스가 있는 수업과는 조금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어 이제 영상을 아카이빙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해 준 걸 가지고 뒤에 뒷부분을 참고할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온 친구는 또 앞부분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다 쓴 친구는 네,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뭣도 모르고 어렸을 때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죠. 비극적인 일이고. 아, 일찍 썼네, 하영. 사실은 요 지피지기는 굉장히 쉬운 글자죠. 또박또박 끝까지 한번 써보고요. 조금 시간을 좀 두었다가 뒤에 있는 오늘은 전쟁에 관련돼 있는 표현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쓴 친구들은 오늘은 이 지자를 한번 좀 용례를 생각해 보죠. 지, 안다는 뜻. 지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을까요? 떠오르는 단어들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지자는 많이 쓰는 글자죠. 예를 들면 아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원래는 그런 뜻과는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였는데요. 내가 좀 알고 있고 그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을 지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편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영 모른다.
아는 게 없다라는 걸 무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쓸 두 번째 표현,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한자로 자기 자신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의 지혜를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승부를 앞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는 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이때 기는 더 길게 상세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앞에도 이야기했던 표현입니다. 무지, 도무지 아는 것이 없다. 도무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무지막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무지막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자기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서 무지막지 그냥 도전하기만 하고 막 시도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기대할 수 없겠죠. 아마 싸우는 족족 혹은 승부에 나서는 족족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은 백전불태. 백전백승이 아니라 손무가 했던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면에서 백전백승보다 저는 백전불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이기는 것보다는 큰 패배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다시 싸울 수 있어야 또 다른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표현을 또박또박 써보죠. 첫 번째 표현, 자기. 두 번째 표현, 무지. 세 번째 표현, 백전불태. 어려운 글자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자와 전자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자는 일단은 손이 가는 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 뭐 서예, 붓글씨를 배우거나 그러면 정확한 쓰는 순서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막 쓰면서 한자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무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복잡하다 싶은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무자,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써보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닫아준 다음에 밑에 발을 그려주면 됩니다. 없다는 뜻이고요. 오늘날에는 무인, 사람이 없는 장소들이 많죠. 그래서 뭐 무인 편의점, 뭐 무인 매장 이런 곳이 있을 겁니다. 무자의 반대는 있다라는 뜻이죠. 바로 유자를 씁니다. 나중에 요거는 표현을 나중에 익혀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싸운다는 뜻의 전자도 어려운 친구들은 한번 봐주세요. 자, 전자 한번 같이 써보죠. 위에를 먼저 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아래를 써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먼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싸운다는 뜻의 전자.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의 전자죠.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전자는 오늘날에는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구에서는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투수 가운데 경기에서 패배한 투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패전. 패전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는. 근데 여기서는 전쟁이 아니라 경기. 경기에서 이제 패배했을 때 패전 투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오늘날에는 전쟁보다는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박또박 써보세요. 첫 번째 표현, 자기. 자자는 스스로, 저절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는 걸 자동이라고 하죠. 저절로, 스스로 움직이는 차, 자동차. 근데 사실은 사람이 운전해야 되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자는 앞에서 지기 표현을 나누었고요. 무지. 지자를 이야기할 때 알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알지 못하는 걸 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는 아직은 알지 못하는 뭔가 비밀스러운 세계를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백전불태. 백자는 숫자 100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백전백승이나 백전불태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쏠 때마다 마친다라고 할 때 백발백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글자 그대로 하면 백발, 100번 쏘아서 백중, 100번 맞췄다라는 뜻이지만 쏠 때마다 족족 명중한다라는 뜻입니다. 백전, 불태. 불자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쓰죠. 지지 않을 때를 불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태자는 위태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쓰는 친구들은 혹시 이제 속도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 나름의 수업의 템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템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 쓴 친구들은 다 썼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채 다 썼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까지 다 쓴 거죠? 아마 어려운 글자가 아주 복잡한 글자가 없어서 다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직 다 못 쓴 친구도 있을 테니까 조금은 기다려 주고요. 그러면 오늘은 표현을 좀 확장해 보죠. 전자. 전자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쵸? 역사책 같은 거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큰 전쟁을 뭐라고 할까요? 큰 전쟁은 대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전투. 전투는 싸움을 또 전투라고 하죠. 이 전자가 들어간 표현 가운데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지 않았어요? 물에서 싸우는 걸 뭐라고 할까요? 물에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런 거 이제 뭐 임진왜란 같은 이제 전쟁을 여러분 배우다 보면 이제 거북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해전은 글자 그대로 한 바다에서 싸우는 거. 근데 지금은 여러분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가 있잖아요. 해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바다에서 싸우지 않고 물에서 싸운다고 했어요. 수중전보다는 수전.
이라는 말을 여러분 역사책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군이라는 말도 썼죠. 수중전은 오늘날 뭐로 쓰냐면 물, 중 속에서 싸운다. 사실 요거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물속에서 어떻게 싸워요? 잠수에서 싸우나? 그게 아니라 이제 경기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비가 막 올 때 스포츠 게임을 하잖아요. 축구 같은 거 할 때 비가 막 오는 가운데서도 경기를 할 때 수중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승부를 뒤집는, 예를 들면 막 지고 있다가 뒤집어서 이기면 뭐라고 해요? 아, 그때 전자는 이 정자 아니겠구나.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죠. 자, 이어지는 표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표현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병법, 싸움의 기술. 과거의 훌륭한 장수들은 병법을 연구했대요. 그러면서 전쟁을 고민했다고 하죠. 여러분도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병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소개한 책은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승패, 이기고 지는 걸 말합니다. 승자, 이긴 사람이 있으면 패자, 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앞에도 이야기했듯 이 승패라는 표현, 전쟁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에는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 표현, 천하무적. 세상에 상대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병법을 익히고 용맹한 장수라면 천하무적이겠죠. 천하무적 누가 떠오릅니까? 역사 속 영웅 가운데 천하무적 굉장히 잘 싸운 인물들이 여러 있겠죠. 도박도박 천하무적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병법, 두 번째 표현은 승패, 세 번째 표현은 천하무적. 네, 이순신 장군이 천하무적의 인물로 여러분이 그려지군요. 사실 그 여러분들 이제 전쟁에 관한 뭐라고 할까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특히 이렇게 이순신처럼 잘 싸웠던 인물은 지피지기를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길 싸움에 나섰다라고 하죠. 에이, 이길 싸움에 나서면 누가 지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어렵대요.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지, 내가 불리한 싸움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싸웠다면, 네, 그렇게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없었겠죠. 어떻게든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죠. 첫 번째 표현, 병법. 병자는 싸움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싸움,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를 병기라고도 하죠. 비슷한 말로 무기, 무기나 병기나 같은 뜻입니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법은 방법이기도 하고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승패, 승자는 이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승리. 패자는 지다. 패배. 마지막으로 천하무적. 천은 하늘.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를 천상천하라고도 해요. 온 세상을 그래서 줄여서는 천하라고도 하죠. 하자는 아래. 천하는 하늘 아래 온 세상이라면 지하라는 표현도 있겠죠. 무자는 없다. 무적은 상대할 자가 없다라는 뜻인데 무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쌍의 쌍자는 짝이 된다는 말이고요.
무쌍은 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둘이 없다. 오직 하나. 즉, 상대할 자가 없이 강한 사람을 무쌍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상대.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상대 군을 적군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세 표현을 또박또박 써보고요. 다 쓴 친구는 알려주세요. 몇 개 표현들을 또 확장해 보죠. 천하무적. 네. 근데 전쟁을 보면 물론 천하무적의 인물들이 있지만 음, 많은 인물들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 다 쓴 친구도 있네요. 시우 다 썼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삼국지 좋아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면 삼국지 속의 한 인물이 이 손자병법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손자병법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연구도 하고 여기에 설명도 막 덧붙이기도 했대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오늘은 천하무적을 소개했지만 천하무적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크게 패배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짐작이 될까요? 삼국지 속에서 전쟁을 정말 잘했던 인물. 유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인물은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를 굉장히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골똘히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조조. 여러분 놀랍게도 조조가 손자병법을 많이 연구했대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있는 것처럼 백전불태. 조조가 삼국지 보면 많이 패배하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패배하진 않죠.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나고 끝내 이깁니다. 네, 다 쓴 친구들 많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승패와 관련돼 있는 한자들을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 쓴 친구들은 이긴다라고 하는 승자가 들어가고 진다라고 하는 패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패배는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싸울 때마다 이긴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싸울 때마다 이긴다. 연이어 싸울 때마다 이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전 연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싸울 때마다 패배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연전 연패. 그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들어봤죠? 연승을 거두었다. 연패를 거두었다. 연승은 연이어 이긴 걸 이야기하고요. 연패는 연이어 패한 걸 이야기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승패나 패배 말고 생각해 보세요. 크게 승리하거나 크게 패배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한쪽이 너무 크게 승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너무 패배할 때, 그쵸? 대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대패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완승. 완승은 완벽히 이겼다는 뜻이죠. 거꾸로 완패. 이건 뭐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게 패배했어. 그럼 완패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 같은 데 보면 보이죠. 압승. 그쵸. 압승은 압도하게 이겼다. 그러니까 압도는 찍어 눌렀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뭐 완승과도 비슷한 뜻이죠. 압승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승패가 들어가 있는 단어 뭐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을 한번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들을 아는지. 승, 패. 아, 승기. 승기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승리 어떤 기세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가운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면 이런 표현을 보았을 겁니다. 몇 전, 몇 승, 몇 패, 몇 무. 예를 들면 10전, 5승, 3패, 2무. 이런 표현이 있다면 10번 경기를 해서 5번 이기고 3번 지고 2번 무승부. 뭐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부 이긴 걸 뭐라고 할까요? 혹은 전부 졌다. 예를 들면 10번 경기를 했는데 다 져버린 거예요. 다 이겨버리고. 그쵸? 전승, 전패.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이긴 게 없다. 진 게 없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단어를 조합하면 됩니다. 그쵸? 무승. 진 게 없다면 무패. 무전, 무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전이 되면 싸우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쵸?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10전 무패. 10전 무패는 10번 싸워서 진 게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무승, 무패. 패인은 패배의 원인을 패인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단어 알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표현을 여러분과 나눴고요. 지피지기의 지혜를 한번 곱씹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만나죠. 여러분 안녕.